네, 오픈마이크 1부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잠깐 메시지가 왔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제 옆에 나와 계신 분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조금 전 저희 오픈마이크 첫 번째 창곡동 보호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편집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위례 스토리박스 소식지 편집장 이은숙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종이가 날아가고 네, 현장감이 있습니다. 네. 네, 오래된 이름의 새동네 위례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책을 만들고 책으로 수업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은숙이라고 합니다. 네, 아우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이 느티 할머니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보수에 대한 편집장님의 애정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 이야기 선택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그러게요. 제가 살던 네. 고향이 충북 단양에 있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인데요. 네. 옛날에는 동네마다 이렇게 동구밖에 나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제 고향 마을에도 느티나무가 있었고 아마 창곡동 느티나무만큼 클 텐데 걔는 잘려 나갔어요. 그랬군요. 저희 동네가 충주 때문에 물에 잠겼거든요. 예, 근데 네. 9년 전에 2015년에 여기 딱 왔는데 저기 짜잔하고 제 고향처럼 네. 느티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인데 오래된 제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저 나무를 무지하게 애정했거든요. 그런데 나무는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살 이렇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위례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생명체가 아닐까? 그쵸.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느티나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준비했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네. 읽었고 또 재밌게 연기했습니다.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위례 스토리박스 저는 사실 지나가면서만 보고 실제로 와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잠시지만 있어 보니까 임시 문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이대로 쭉 가도 좋을 만큼 아주 훌륭한 문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편집장님은 이 위례 스토리박스의 소식을 전해주시니까 이곳의 매력을 더 속속들이 잘하시겠죠.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제가 소개를 하려고 A4 거의 절반 이상을 적었는데 네네. 앞에 나오신 분들이 네. 너무 다 정말 알뜰하게 전해주셔서 알뜰하게. 네, 제가 딱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여기는 누리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고요. 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예, 입주 예술가들 5군데의 스튜디오도 네네. 활짝 열려 있고요. 네. 그리고 정기 대관 프로그램은 단체든 개인이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거든요. 1년에 2번 신청 받으니까요. 네. 이게 저건 남들 이야기야 생각하지 마시고 네이버 카페 위례 스토리박스 검색하시면 네. 정기대관 신청 글이 뜨거든요. 그러면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발 빠르게.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심사는 거쳐야 합니다. 그럼요. 네. 공정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 소식지 준비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 소식지가 제일 처음 어떤 계기로 탄생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소식지가 탄생한 계기가 제가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보통은 네. 여기가 위례가 낯선 곳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왠지 다 주인이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을 맞아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 컨테이너 박스를 세웠을 때도 예쁜데 멋진데 나도 가도 되나? 이런 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대체 뭐 하는 데야? 이렇게 자꾸 묻길래 여기가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송은 딱 일회성으로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소식지는 이렇게 널리 배포를 하면 두고두고 사람들 손으로 옮겨지니까 그래서 소식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저 편집장님 만나기 전에 이 소식지 좀 찾아봤거든요. 잘했죠? 어머, 진짜요? 네. 뭐 몇 년 전 것도 찾아보고 좀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편집장님께서 직접 취재하신 내용도 있었고 또 오늘
이번 호에는 오늘 오픈마이크 소식도 담겨 있었고 참 반가웠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편집장님께서 직접 취재하시기도 했던 입주 예술가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 공간을 빌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살집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예술가들에게 공간은 일반 거주 공간과는 또 다른 의미고 또 작품과 연결되는 창작 활동의 그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술가분들 인터뷰하실 때 느낀 점이나 인상 깊었던 일화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어떤 거냐면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심사를 거쳐서 이게 그게 내 것이 되고 나면 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2020년도부터 계속 만나는 분들마다 늘 첫머리에 하시는 말씀이 살림집과 작업 공간을 둘 다 마련하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렇게 공간을 성남 시민과 성남시 덕분에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또 어디로까지 가느냐면 이제 시민들하고 함께할 프로그램을 정말 고민해서 만드세요. 정성이 더 들어가는 그렇죠. 거군요. 마음이 담긴.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마음들이 참 위례 스토리박스의 프로그램을 더 살찌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위례 스토리박스에 대한 그 편집장님의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그 예술가분들의 애정도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곳에서 훨씬 더 훌륭한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기대 네네. 듭니다. 오늘 또 이제 올해 네. 입주하신 5개 팀도 좀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제가 요 앞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20년도부터 해서 네. 2년씩 하고 올해 입주하신 분들이 3기 예술가들이세요. 네. 근데 이렇게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한 분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를 거쳐가신 분들 중에 네. 기억에 남는 그리고 네네.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거기서 이 수업 되게 괜찮았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저의 생각과 지금 그분들의 생각이 딱 맞기를 바라면서 아, 몇 가지 소개드리면 네네. 1기 입주 예술가 중에 스튜디오 5에 계셨던 키맥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제가 인터뷰할 때 인상적이었던 게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연기, 이제 뮤지컬 이런 걸 가르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배우나 뮤지컬 배우나 연기자로 나갈 사람들만 신청을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이분들의 의도는 이렇게 자꾸 소극적으로 안으로 숨고 싶어하는 어린이나 성인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네. 너무 소극적이라서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네. 그랬던 아이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되게 밝아지고 일단 학교 가는 거를 싫어하지 않게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나 뮤지컬이 꼭 그런 직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네. 아이의 어떤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럴 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예, 그리고 네. 1기 중엔 그렇고 이제 작년까지 활동했던 2기 중에는 네. 이번에도 어린이군요. 제가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네. 편파적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닙니다. 입주 네. 예술가 중에 아이꿈 발전소라고 있었어요. 네. 스튜디오 2에 입주해 계셨던 분들인데 이 팀은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네. 연극 수업도 마련해 주시고 또 같은 입주 예술가이신 김미아 작가님하고 협업을 해서 그림 수업도 진행했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 마을 축제 때는 전시회도 했어요. 와. 그리고 그림의 완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네. 요즘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기후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스튜디오 3에서 활동하는 초록소 분들하고 네. 퍼포먼스 훈련도 해가지고 작년에 기후 위기 그 프로젝트 퍼레이드도 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자신들의 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위례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움직여 주셨던 지난 날들의 입주 예술가 분들의 얘기도 들려드렸습니다. 네. 네. 그럼 올해 5팀 살짝만 좀 네.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저희가 별로 없군요. 네, 많이 없어서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네. 제가 사실 저희 입주 예술가 올해 얘기는
홍보해야지 네. 들고 나왔거든요. 보이는 네네. 네. 보여주셔야죠. 이번에 봄, 여름호 위례 스토리박스 소식지인데요. 네. 여기 보면 스튜디오 1부터 5까지에서 일어나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떤 분들이 입주해 계신지 모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웹툰 작가 그리고 퍼포먼스 연구 예술 단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젊은 청년 작가 공병윤 작가도 있고 그리고 사회와 생태와 자연을 걱정하면서 바느질로 조형 작품을 만드시는 김채윤 작가님도 계시고요. 웹툰 작가도 계세요. 김혜원 작가님이시라고. 근데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니까 네. 네이버 카페 미래 스토리박스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직 정확한 날짜랑 프로그램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네. 가끔 들러서 보시면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들으시게요? 네, 열려 네. 있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마음도요. 네. 강의만큼 제 마음도 열려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살짝만 좀 알려주세요. 살짝만. 네. 어디까지 살짝만. 네, 저희 정말 살짝. 네. 소식지를 만드는 팀을 저희는 시민 기자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은 시민기자단 세 분이랑 성남문화재단 직원 김은미 선생님이랑 같이 기획해서 만들고 있고요. 네. 여러 곳에 배포를 한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많이들 보셨을까요? 네. 보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취재도 하고 사진도 저희들이 찍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사진을 전문으로 배우진 않아서 소식지에 실린 사진들이 어설픈 부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이해해 주셨으면. 안 그러던데요? 저 지금 정말요? 반발할 수 있어요. 찾아봤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전혀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더 열심히 하시면 이거 출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인쇄. 네. 저는 이 인쇄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인쇄돼서 만드는 인쇄물은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네.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시고 더 신경을 쓰시는 부분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하면 말의 어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런 걸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글은 네. 내가 쓰는 것과 상대가 읽는 것의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을 쓸 때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림처럼 읽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네. 쉽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한번 인쇄되고 나면 오타가 나오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귀신이 고칼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진짜 이 소식지 한번 나올 때까지 교정을 12번 정도 봅니다. 아마 그래도 나오지 않나요? 아닌가요? 이번 회에서 발견하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드렸습니다. 커피 제가 네. 먹어야겠습니다. 정말요? 없어야 되는데요. 열심히 정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디자인 팀 분께 업체를 밝혀도 될까요? 네네, 말씀해 네, 주세요. 디자이니즈 곽유미 실장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가 어, 수정을 계속 내거든요. 네. 근데 정말 빠르게 출판 날짜에 맞춰서 해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그 밖에 해주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리고 끝일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정말요? 저도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네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네.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식지를 만드는 건 위례 스토리박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의도도 있기는 네. 하지만 사실은 위례에 사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위례 스토리박스로 7행시도 받았고 또 위례 스토리박스에 바란다 이런 꼭지도 있었고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글도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이제 아직 꽃밭에 꽃대도 올라오지 않긴 했지만 네. 꽃밭에서 찍은 사진을 응모받아서 저희가 소식지에 싣기도 했거든요. 와. 예, 그래서 이번에 꽃이 피면 많이 찍어서 응모해 주시면 가을, 겨울로 만들어서 낼 때 예쁘게 담아드릴게요. 저도 많이 응모해 주세요. 응모해 보겠습니다. 당연하죠. 성남 네. 시민 누구나 응모가 가능합니다. 네, 저 약속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 찾아주세요. 꼭 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워요. 괜찮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네. 다음에 꼭 정말로 모셔서 더욱 깊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좋은 소식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저는 편집장님 뵙기 전에는 그냥 위례 스토리박스에 와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하나의 의미 있는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와서 축제도 즐겨보고 꽃 사진도 찍어보고 이 위례 스토리박스를 더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네 번째 율동 시회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